반갑고요. 제가 준비를 다 하고 우리 딸한테 이 그림이나 이런 걸 부탁을 했더니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역시 부동산 엄마가 부동산 사장님인 표시가 나는 게 이 노란색이 황금을 뜻하고 저게 이렇게 동전 그 말을 뜻한다 그래서 딸이 배경을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담아줬어요. 일단 우리 딸한테 고맙고요. 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를 해드리면 시대를 초월한 재테크 바이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인데요. 여기 재테크 바이블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원포인트를 하려고 이 책을 부자들에 관련된 책을 수백 권, 수만 권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오디오북으로 많이 들어봤어요. 부자들의 시크릿 해갖고 부자에 관련된 많은 그 재테크 서적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읽어봤는데 깜짝 놀란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돈이 흘러 들어오게 하라, 그 다음에 선한 부자의 영향력 이런 것을 김승호 회장님이 한테 처음 들어서 그분이 참 멋진 말을 남겼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이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 부자 되신 분들이 똑같이 그 많은 책들을 쓰고 강연을 하는 거를 들어봤을 때 정말 이 책에서 나온 그 부자 되는 방법을 다 거기서 이제 카테고리를 따가지고 책을 만들고 강연을 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그래서 이게 책이 재테크 바이블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게 그 손색이 없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작가가 지금 조지 S. 클레이슨인데 1879년생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죠. 이분이 1926년부터 바빌론 우화를 소재로 재테크 관련 이야기를 쭉 썼는데 그걸 이제 책으로 엮은 거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 책 내용을 보면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해야 좀 벌 수 있나, 그리고 지키게 해주나,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읽으면서 잘 골랐다 책을. 일단 읽기가 쉽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많은 그 독서시장에서 책을 서로 읽고 토론하지만 어떤 책은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도 안 되고 몇 번 봐도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런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재밌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느낀 감정이 그 이솝우와 나 탈무드처럼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 그런 책이구나. 그런데 또 유익함을 주는 것 같아요.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여기 우리 대표님들 책 다 읽고 오셨나요? 다 많이 읽으셨나요? 네, 아주 재밌으니까 혹시 못 읽으셨더라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읽었더라도 또 이런 재테크 관련해서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바벨론의 부자들인가? 역사상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 제목에 바빌론의 부자들이라는 그 책을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저 지도에서 보면 현재 이라크 그 지역이 바빌론이었어요. 근데 바빌론은 그 뒤에 두 글자가 더 붙죠. 바빌론 제국이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나라가 강성했었는가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림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건물이 옛날 건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지고, 뭐 도로 같은 것도 잘 정비가 돼 있고 수로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에 그게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도 짓고 아주 그래서 이렇게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빌론 나라의 특징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옥토밭에 지어진 도시가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이런 도시를 건설했고, 그 다음에 관계 수로를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었고, 도로도 잘 정비했고, 그리고 황금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대요. 고대 역사상 가장 부유했고 가장 융성했고 화려했던 도시로 수많은 부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살다 보니까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융 원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돈이 뭔지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고 부자 나라로 되다 보니까 금융 원리가 이곳에서 시작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지키고 투자로 부를 일구는 것까지 여기까지 다 이렇게 부자들을 통해서 그런 금융 원리가 시작됐는데요. 이 시대에 그 대금업자라고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에는 지금 현재 전당포라기보다는 약간 은행에 가까운 대금업자가 돈도 대여해줘서 땅도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렇게 집도 살 수 있게 그런 은행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래요. 자, 부자. 어떤 부자가 있을까요? 뭐 물려받은 상속자, 그죠? 뭐 대기업 그룹의 뭐 자녀들이나 혹시 뭐 가족이나 지인 중에 계신가요? 저는 사돈의 팔촌의 당숙의 딸까지 뒤져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물려받은 상속자.
그 다음에 자수성가, 그죠? 대부분의 우리 주변의 부자들은 자수성가,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그 부를 이룬 사람들인데, 자, 현재 부자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얼마 안 되네요. 그죠? 통장에 10억 정도 있으면 되고요. 이런 사람이 4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총 자산 100억. 뭐 별거 아니죠. 요새 아파트 하나도 저런 아파트 하나 사려면 100억이 넘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연소득 3억. 조금 저희가 생각이 부담, 요것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뭐 요 정도는 기본이죠. 자, 위에 여기 아파트와 요 페라리 뭐 수십억 원 가나요? 제가 차는 잘 모르는데, 이런 요 정도 돼야 현재 우리가 부자의 기준으로 이 사람 부자다 하면 저 정도 클래스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 여기 대표님들 중에 잘 살펴보면 또 몇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표시를 안 내려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라는 게 단순히 그냥 부자가 아니라 또 존경받는 부자가 따로 있죠. 이 책에서도 나오는 그 아카드라는 인물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 사람은 자기의 부를 나눠주고 베풀고 또 비법을 전수해주죠. 이런 사람을 존경받는 부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각종 매스컴에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나 TV로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보게 되더라고요. TV도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뭐 갑부열전 이런 거 해서 빈손에서 시작해서 뭐 식당으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뭐 몇백억 부자가 되신 분, 어떤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그 부를 일구신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보면은 우리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인데 정말 몇백억 원씩 부를 쌓은 그런 친구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부를 쌓게 됐는지 그런 노하우를 또 잘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TV에 또 대표적인 게 골목 식당이라 그래가지고 그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다 망해가는 식당에 자기가 그런 뭐 비법을 알려주고 좀 대박 식당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그런 부자들이 좀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만 가지면 우리도 그런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이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얇은 지갑을 채우는 7가지 비결, 부자 되는 비결인데요. 이 바빌론이 선왕이죠. 사르곤 왕이 돈을 많이 풀어서 처음에는 뭐 비슷비슷하게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자는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되고 그 백성들이 못 사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서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아카드라는 부자를 불러서, 아카드, 나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네. 솔직하게 말해주게. 돈 버는데 어떤 비결이라도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나? 그러니까 아카드가 대답하죠. 어떻게 대답했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회를 잘 이용한 덕분입니다 하고 아카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7가지 중에, 아니 그냥 할게요. 첫 번째가 저축을 시작하라. 진짜 중요하죠. 뭐든지 뭐를 할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담은 솔직히 10%뭐 얼마 안 되는 것 같긴 하죠. 10%씩은 다 그 이상 저축하고 계시죠. 예, 별거 아니네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10% 저축 습관 들이기. 두 번째, 씀씀이를 관리하라.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조금 다른 거는 다 이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씀씀이 관리가 안 돼서 저는 이제 항상 문제인데요.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가계부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생활을 하라고 하고 생활비는 70% 이하로 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우리한테 지금 이제 돈을 못 모으게 하는 적이 있는데, 적폐가 있는데 바로 카드겠죠. 카드 사용 안 하기. 깜짝 놀라요. 저 이제 쓸 때는 몰랐는데 명세서 나오고 나면 막 몇 개 통장에서 돈이 막 쭉쭉쭉 빠져나가서 도대체 통장에 돈이 안 찍히는데, 요즘 말로는 카드의 노예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예 생활에서 좀 자유인의 삶으로 살아볼까 하는 그런 이제 결심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눈에 살 게 이렇게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죠. 뭐 홈쇼핑이나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보다 보면 또 사고 싶은 거 많아서 사서 잘 모셔두죠. 한두 번 쓰고, 우리 집에도 몇 개가 있는데 거실에 잘 모셔두고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 안 하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돈을 모으려면은 수입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뭐 이게 중개를 하면서 뭐 수천만 원씩 벌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자. 저도 예전에 비해서는 수입이 정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지출은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항상 이렇게 돈을 못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출을 좀 줄여보려고 몇 가지를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체크를 하고 습관적으로 돈을 내보내던 것을 좀 이렇게 커트를 시키려고 지금 끊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돈을 불려라. 잘 아시겠지만 돈이 일을 하게 하라.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진짜 이 김승호 회장님이 본인이 막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도 자기한테는 분초 단위로 돈이 막 들어오게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해요. 정말 부럽죠. 소득이 흘러 들어오게끔 해라. 그 황금 물줄기들이 쫙 몇 개씩 연결돼 있으면 내가 굳이 몸으로 가서 그 시간에 매여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불어난다 하고요. 투자, 그 복리 효과를 노려라. 뭐 적금 붓다 깨기도 하고 만기 되면 얼른 찾아서 다른 거 사기도 하고 하는데, 이 책에 보면 열량을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맡겼던 그 사람이 그 아들이 20살이 됐을 때는 31.5개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50년이 됐을 때는 167개로 늘어나서 17배의 그런 복리 효과를 누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 통장에는 좀 오래 이자가 이자를 낳고 할 수 있도록 그 복리 효과를 누리라고 합니다. 많이 아시는 분이죠? 누구죠? 워런 버핏이죠. 네 번째, 돈을 잃지 말고 지켜라. 워렌 버핏의 그 제1의 우리 요즘 현재 제일 잘 나가는 투자자인데, 이분은 투자 1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 투자 2원칙은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 그 말인데요. 그 말은 원금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생을 살면서 막 돈을 3번을 크게 잃어봤는데, 제가 잘할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온실안의 화수처럼 잘하다 보니까 은행을 제가 언제도 한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27살에 결혼을 하고 처음 은행을 갔어요. 저금을 하러 남편이 월급을 갖다 줘서 예금하라 그래서 그 전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은행 문턱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막 사실 이제 계속 그냥 학교 졸업하고 부모님 뒷바라지 해주셔서 졸업 예쁘게 하고 잠깐 신부 수업 하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 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 전날 막 그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은행 가서 아이고 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나 그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제가 경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정말 문외한처럼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주변에서 누가 뭘 해라 하면은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미용실 원장님이 그 신혼 때 막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한 3, 4년 전에 1,5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안 된다는 걸 계속 쫄라서. 근데 며칠 후에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처음으로 이제 난생 처음 잘 알지도 못했죠 사실. 근데 머리 몇 번 하러 갔던 것 뿐인데 제가 그 정도로 경제관념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잃어봤고요. 그 다음에 한 15년 전인가는 지인이 돈을 뭐 다단계 거기에 투자하면 돈을 이렇게 많이 불릴 수 있대요. 그래서 그때도 뭐 이 중개 일 하고 하느라고 관심은 없는데 그래요 하고서 돈을 한 5천만 원을 또 줬어요. 근데 그것도 한 푼도 못 받고 또 날린 거예요. 그래서 2번 날렸고, 그 다음에 또 한 20년 전에 정말 수억을 주식 투자했다가 제가 주식은 그냥 뭐 쌀 때 사서 비싸면 팔지 않은 너무 단순한 생각으로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 투자했다가 다 날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빈 털터리가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다단계 투자 주식 실패를 해서 정말 개고생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중개사가 돼가지고 겨우 이제 그래도 부동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잘 해서 될라니까 그 오지에 땅을 샀는데 저희 옆으로 8차선 도로가 막 나고 그런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땅값이 오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잘 흘러왔어요. 그래서 회복하는데 2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저한테 얘기해요. 마누라 수업료 진짜 수억 들여서 이렇게 철들게 해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실패를 보면서 이제 좀 신중해졌죠. 그래서 근데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내가 지금 다시 실패를 하면
못 일어나겠죠. 그죠? 그때 이제 30대였고, 시간이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요거 보면서 정말 원금 잃지 않고 잘 지키고 있더라면 지금 제가 아까 그 나왔던 100억대 부자는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현재 이제 여기 이르러서 이제 교훈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조언은 반드시 해당 전문가에게 해라. 이 아카드도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성공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분도 이제 돈을 모아서 몰라가지고 벽돌공한테 보석을 사다 달라 부탁해서 뭐 결국 유리 조각을 사와서 다 까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거를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또 방패 상인에게 투자를 해서 불운 일구고 수익 창출하는 법을 그때부터 이제 배웠다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집을 사라고, 이 시절에도 집을 사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집이 없이는 저도 어쨌거나 어렵지만 조그만 집에서 계속 살아봐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전월서에 생활은 안 해봤는데, 임대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그죠? 근데 우리는 뭐 다 중개사들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전월세를 산다 하면 그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나은 곳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목돈을 거기 투자하고 전월세 사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꼭 사라 그래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고, 만약 임대료를 월세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저축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 아이들이 커가가는데 집이 없다 그러면 아마 아이들도 은근히 그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자꾸 이사를 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축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준다 그래요. 뭐 돈이 많아서 대출 없이 집을 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90% 이상은 대출을 끼고 상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다 보면 저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 집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미래 수입원을 마련하라. 저희 모습이겠죠. 여기 지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래 수입원을 마련하라. 왜냐하면 노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노년이 뭐 요즘에는 좀 멀어 보이긴 하죠.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래서 상가를 사서 수익을 좀 낸다든지, 또 연금을 저도 이제 최대한 늘 수 있는 국민연금이 뭐 다 고갈된다 하지만 그 노년에 대한 약간 불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부동산을 시작하면서 최대한 내가 늘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봐서 열심히 지금 이제 연금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식 좀 뭐 벌 때도 있고 까먹을 때도 있긴 한데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고, 채권까지는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미래 수입원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정년 없는 직업을 갖는 게 엄청 행복한 일인데요. 저희는 뭐 누가 뭐래도 저희 정년 저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65살까지 10년 뒤로 정해봤는데, 주변에 65살 정도 되신 대표님들 보니까 너무 젊은 언니들인 거예요. 그래서 65세는 안 되겠다. 70세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0세를 저의 정년으로 지금 생각하고, 너무 길은가요? 건강관리 잘하고 해서 이렇게 정년 없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버는 능력, 우리 여기 유튜버들 많으신데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신사임당과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3프로TV 이런데, 그 뭐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각양각색의 종류 가리지 않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기의 노하우를 이렇게 좀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 씨는 요새 유명하죠. 제가 이분은 한 구독자 한 300명 정도 됐을 때 날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가입해서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요즘에 뭐 100만 구독자, 이 채널들은 200만 명, 100만 명 이상 되는 채널들이죠. 뭐 책도 내고 해서 잘 나가더라고요. 저 부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또 3프로TV는 제가 이제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관한 것을 좀 배우고 들으려고 이렇게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신사임당이 이번에 매각된 거 알고 계시나요? 채널이 매각이 됐어요. 얼마에 매각이 됐을까요? 20억. 네. 20억. 이 채널 하나만 잘 키워도 뭐 10자식 안 부럽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몇만 명씩 우리 여기 뭐 우리 홍 대표나 우리 뭐 정실수 대표 많이 구독자들이 있는데, 잘 키워서
한 100억 정도 받고 채널 매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 버는 능력을 키우려면 우리가 또 틈틈이 사실 요새 많이 안 바쁘니까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봉사활동하고 취미 생활하고 하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되신다면 자격증 같은 거 나이 먹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소하게 뭐 수입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뒤로 가버렸네. 여기 이제 7가지 원칙, 지금 제가 1, 2, 3, 4, 5, 6, 7 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부자가 된다고 아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카드의 스승이 또 이제 그 5가지 황금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 겹치더라고요. 수입의 이상 아까 10% 저축해라 했고, 그 다음에 수익성 좋은 곳에 투자하라, 스스로 일하게 하라, 현자의 조언에 따르라, 신중하게 투자해라. 제가 아까 그 실패를 겪으면서 요즘 이제 상가를 하나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가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 해서 얼마 전에 이제 남편하고 봤어요. 그래서 저기다 저걸 하나 사서 뭐 세를 받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다른 데 같았으면 제가 뭐 벌써 일 저질렀겠죠. 근데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저도 실패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가 전문으로 하는 세종시에서 좀 잘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거기 어떤가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접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눈에 이제 불을 켜고 또 좋은 수익처 나오는 게 뭐 있을까 하고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은 저도 한 템포는 쉬어갈 수 있게 이제 경험과 실패로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템포씩 신중하게 투자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기. 전문가들이 외면하는 곳에 투자 금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이나 막 도생 이런 걸 많이 팔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나중에 집을 팔 때 막 양도세 그 주택수에도 포함되고 그 월세는 잘 나오는데 나중에 매매 같은 게 잘 안 되는 걸 많이 보고 솔직히 뭐 이렇게 그런 상품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인들한테는 제가 그런 건 잘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월세만 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고 움츠려드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필요하신 분한테는 저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이 외면하는 곳에 투자하지 마라. 왜냐면 황금을 잃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축해서 부를 일군다는 게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몇 년 전에 유명한 그런 우리 대표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돈을 그동안 부동산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한 52억인가를 부산에 무슨 뭐 투자하는 그런 뭐 기획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빌딩 올린다고 하다가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분이 도대체 50억 갖고 있으면 뭐 100억 갖고 싶고 그런긴 하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그분도 몇십 년, 20년 이상 부동산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자신만의 노하우와 그 확신이 있어서 물론 들어가셨겠지만 그런 거 보면서 뭐 일확천금 막 대박 난다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사기꾼의 사탕발림이나 헛된 욕망, 나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또 황금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또 이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을 한번 내려봤는데요. 책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져야 되겠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한테 투자를 해주게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비관적이고 뭐 되겠어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더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열망을 첫 번째 가져야 되는데 열망만 가질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년 5년째 열심히 학원 매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어떤 시간을 정해서 경제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런 뜬구름 잡는 허망한 그 꿈을 갖다 보면은 되게 좌절감이 커진다니까 좀 작지만 확실한 그런 열망을 소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항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버는 돈보다 덜 쓰고 일부를 저축한다. 종잣돈 마련하고 씨앗 심기. 대부분 그 부자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잣돈을 마련해서 예전에 잘 나갈 때 갭 투자 같은 거 많이 했더라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때 나 뭐 했지 하고 제가 들으면서 막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는 돈보다 덜 쓰고 좀 저축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 모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투자해야 되겠죠. 뭐 양파밥 파갖고 돈 묻어놓는다고 이자 늘어나는 거 아니고, 금리도 너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예금 금리도 투자를 좀 잘 해야 되겠죠. 신중하게.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한다. 저도 이제 많은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잡아보기도 했는데요. 이 뭔가 확신이 100% 왔을 때 긴가민가 아니고 이거 확실히 할 때는 빠르게 잡기도 하고 손님한테 권유를 해주면 그분이 또 빠르게 잡는 분이 부자가 됐어요. 지금 지나고 보면 그죠?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한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업이죠. 우리 중개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일을 사랑해서 자기 일의 최고가 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전에는 막 부동산 중개를 그냥 뭐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즐기지를 못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좀 나이도 들었고, 이제 중개 좀 오래라면 오래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요즘엔 사무실 나가는 게 즐겁고, 굉장히 이렇게 해피한 마음으로 얼마 전부터 이렇게 나가게 돼서, 제가 요번에 새로 오픈했거든요. 6월 달에 새로 오픈했는데, 사무실 갈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즐겁고, 이 내 사무실이 뭐 요즘에 불황이긴 하지만 있다는 자체가 그 보람이고, 그래서 저는 일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서 일을 하다 보면 투자의 기회가 오고, 그것을 또 잡게 되고, 우리 뭐 지인들한테 권유를 해서 다른 사람도 부자가 되게 만들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남들도 부자가 되게 해주는 위치에 있는 게 우리 중개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좀 잘 지켜가지고 실천하면 아까처럼 우리가 그 부자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